저기로 가자. 방부등식으로 갑시다. 근데 그 뭐지? 여러분들 방부등식은 내 수업 들어본 친구들은 알긴 하겠지만 선생님은 방부등식이라는 세포를 별로 이렇게 막 뭐랄까 떠받드는 선생님이 아니어가지고 방부등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낸 데가 맞다. 다만 봐봐. 수투에서는 여기는 뭐 선생님 지금 수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투에서는 끌고 나가는 그거랑 사실 미적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미적분에서는 그 뭐랄까 그 그러니까 해석법을 두 개로 가져가는 게 컨셉이어가지고 우리는 그 해석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팀 07번까지 하고 재빠르게 우리 방부등식으로 넘어갑시다. 자, 문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07번 문제 쭉 읽어요. 부피가 2파이인 뚜껑이 있는 원기둥을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보이나? 부피가 일단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 안 마르냐? 그럼 이 친구가 일단 부피가 2파이라고 하는 게 일단 확정이 났으니까 볼륨이 2파이래요. 그럼 파이 x의 제곱 다시 파이 r 제곱 x라고 쓰지 말고 r이라고 써. 파이 r 제곱 h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는 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해서 잡습니다. 이렇게 잡겠죠. 여기까지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건넓이에요. 문제 보세요. 건넓이입니다. 그럼 건넓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과거에 너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어떻게 구했었는지를 빨리 기억을 해봐야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볼게요. 뚜껑이 있대요. 뚜껑이 없다랑 있다랑 또 다르겠지. 위아래라고 하는 이 건넓이라고 하는 건 파이 r 제곱이 몇 개?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 옆면은 요게 둘레죠. 이게 밑변에 요거 전개도 그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밑면의 둘레라고 하는 2파이 r이랑 h까지 이렇게 곱한 게 나의 건넓이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그 건넓이가 자 문제 볼게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보입니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h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h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h는 r제곱분의 2가 되겠고 그 h라는 식을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럼 얘는 2파이 r제곱 플러스 r분의 4가 되네요. 됐나? 파이까지 붙일게요. 자 여기까지 나온 상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당연히 누구에 관한 식? S나 R에 관한 식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어차피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미분하러 가야지. 미분하러 가면은 4파이 R 마이너스 4파이를 R제곱으로 나눈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4파이라고 묶으면 R제곱으로 통분하면 여기까지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R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고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겠고 높이라고 하는 친구는 R이 1이니까 2겠고 끝. 끝. 뭐야? 쌤 그냥 이거네. 오히려 앞에 있는 문제보다 쉬운 이유는 그냥 우리가 극값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는 나름 길이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라고 해서 별로 특별할 거 없어요. 넘어가요. 한 문제만 풀고 갑시다. 우리 뒤에 있는 거. 뭘 그래도 풀어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꽤 많이 될까? 라고 하는 걸 하나만 건들고 가봅시다. 너무 어려운 거 들면 상처받으니까 우리 저거 한번 볼까? 672번 하나 풀어볼게요. 그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672번 풀어보실게요. 큐. 하나에 들어가 있지? 들어가죠.
도형의 길이를 분석하시는 거죠. 얘들아 문제에서 그 뭐야 정사각형이라고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빠르게 AB 길이 구하는 거면 이건 사실 아까 선생님이 했었어가지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셀프면 지금 물수터 왜 써요? 여기가 셀프면 선생님은 내리야. 여기는 코사인 세타고 여기 사인 세타지. 그럼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오는 겁니까? 사인 세타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활골만 빼면 되는 거잖아. 활골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는 거지. AB의 길이를 궁금해하면 S 세타라고 사인의 제곱의 세타에서 이 전체 넓이에서 활골을 구하러 가는 거죠. 활골은 부채꼴에서 뭘 빼는 거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죠. 미분으로 하시면 되겠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어차피 그 뭐지? 이 전체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게 아니라 AB라고 하는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 값을 갖는지만 재빠르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분을 하러 가요. 2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 여기는 마이너스 2대 플러스 2분의 2의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세타. 저거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사인 세타. 정리를 한번 해보자. 2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코사인으로 묶으면 안 나오나? 사인으로 묶어도 꼴쪽같네. 1 마이너스 사인. 한번 정리해볼까? 2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겠네. 전개에서 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 맞는 거 맞죠? 맞죠. 그러면은 우린 또 이 친구가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세타가 됩니다. 어렵게 된다. 이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끊어붙이겠다. 문제에서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는 사실 부호를 결정하지 못하겠고 너는 부호를 결정할 수 있겠다. 코사인 세타가 얼마니?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B의 길이
사이즈 마크 마이너스 2분의 7세 마크 마이너스 마크 전개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마크 2분의 1 곱하기 맞고 사인 어디 갔어? 그쵸? 제곱인데?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엮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저번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탄젠트로 묶어서 보는 게 맞겠죠? 탄젠트가 2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사인 뭐냐? 이거였죠. 그래서 루트 5분의 2 유리하면 5분의 2 루트 이렇게. 미분한 친구를 정리하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뭐 낯설 수 있었는데 그거는 저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무전자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부영 문제가 별로 없어서 뭐 여기서 특별하게 꾸미셔야 건 없겠고 위에 있는 문제는 아까 했었던 문제랑 좀 쌀 것 같고 아래에 있는 문제 얘들아 아래에 있는 671번 문제요.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죠. 67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거 보셔야 돼. 그 덧셈 공식 보셔야 되겠죠. 탄젠트. 그치? 거기 혹시 문제 못 풀 것 같으면 써보세요. 탄젠트 덧셈 공식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봐봐 얘들아 이거 봐. 탄젠트라고 하는 그래프 자체가 애초에 증감수잖아. 그러면 세타가 최대일 때는 마치 뭐와 같아요? 내 탄젠트가 최대일 때랑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각이 나오면 아니 직각삼각형의 사이각은 탄젠트 덧셈 공식에서 써주시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앞에서 풀어봤어. 덧셈 공식 마이너스. 아마 앞에서 보면 똑같은 그림이 있어. 빼줘야 돼. 컴퓨터 문제 엄청 많네. 가자. 그래. 344라고 오고요. 344 설명할 건 아닙니다. 344에 있는 걸 설명할 건 아니고 그거 설명 좀 해줄게. 수영도 셋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그 은서가 국어를 바로 이어서 가야 돼가지고. 몇 시에 토요일은 4시. 토요일은 1시. 네네. 얘들아 거기는 이거저거나 그 여러분들 중에 뭐 내 수업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뭐 나게 거기다 뭘 적을지 알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잖아. 그치? 이제 선생님 수업은 개념적으로는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킬러 풀로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너희가 이제 개념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수투 개념이나 여기 뒤에 수투 듣는 친구들이 수투에서 들었던 수업이 여기서 또 나와요. 지금 하필 챕터가 같거든. 그래가지고 자 잘 봐도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자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풀어내는 기본적인 우리의 이론은 이런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시그널
정확하게 실입니다. 뭐와 같냐면 교점에 두함수의 교점에 뭐와 같냐면 x좌표와 같아. 내가 이거를 수투 개념 가지고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중2 개념 가지고 풀어줄게. 중2. 너희가 원래 이걸 언제 봤냐면 중2 때 받는다고. 원래 이걸 중2 때 배우는 거야. 그럼 내가 중2 때 뭐 했나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데 중2 때는 이 의미 부여에다가 너희들한테 엄청 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내는 데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연립방정식 풀어내는 거, 가감법, 대입법 여기 집중을 한다. 근데 너희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건 이제 자신 있잖아. 솔직히 가감법을 못하지도 않고 대입법을 못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럼 중2 때 나오던 문제가 이런 거야. 2x 플러스 y가 5고요. x 플러스 y는 몇으로 할까? 1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 중2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중2 버전 x에다가 0을 넣어요. 첫 번째 식 x에다 0 넣으면 y 뭐 나옵니까? y 순서대로 y는 5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0 넣으면 y는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로로 써줘요. 진짜 중2 수업처럼 해줄게요. x 플러스 y는 5, x 플러스 y는 1, x에다가 0 넣고요. 그럼 y에 뭐 나와요? y에 5 나오면 y에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x에다 갑자기 뭐 넣냐면 1을 넣어요. 그럼 y에다가 갑자기 뭐 나오고요? 1 넣으면 3 나와요. y에 뭐 나와요? 0 나와요. 계속 뛴 겁니다. x에다 2 넣고요. 그럼 y는 뭐 나오고요? y는 1 나오고요. 몇씩 줄고 있죠? 2씩 줄고 있죠? 라고 하는 걸 보면서 y는 여기 얼마 나와? 1 나와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x에다 뭐 들어가요? x에다가 3 들어갑니다. y는 뭐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y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와요.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넣으면 y는 뭐가 나오고요? y는 마3 나오고요. y는 마3 나오고요. 하면서 갑자기 짠 하면서 갑자기 이걸 정답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었던 게 중2 버전입니다. 이걸 차근차근히 노가다리를 해서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이 같게 나오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방정식, 다시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면서 뭘 배워요? 갑자기 의미 부여는 안 하고 가감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이 풀이에 집중을 하는 거지, 중2 때.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집중을 이상한 데다 하고 있었다고, 중2 때. 그러다가 중3 때 하고요. 고1 때 하긴 하지만 내 거가 안 돼서 이제 고2가 보통 올라오고요. 이미 우리는 고2를 다 지나버렸고. 자, 그러면 이제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뭘 할 수 있어? 내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죠. 내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 뭘 풀어낼 수 있냐면 정확하게 이제 실근이라고 하는 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정확하게. 근데 이걸 잘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도 그려보고요. 괜찮고, 그 다음 이 친구도 그려보니까 이렇게 만나더라. 근데 이 좌표가 정확하게 뭐야? 4, 마3이더라 이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뭘 가겠다는 거냐면 이걸 가겠다. 우리 고2 때부터.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풀어왔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 친구, 당연히 이거 한 줄로 표현했죠, 선생님 수업에서. 이 한 줄로 표현한 친구는 이제 수학을 어떻게 갈 거라는 거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다 싸그리 함수로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작업, fx는 k의 꼴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fx는 k는 꼴이라고 하는 걸, 이걸 머릿속에서 어떻게 표현하자는 거야? y는 fx를 내가 그리고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뭘 분석하자? 교점 분석을 하자는 거지. 이게 다야. 개념 끝. 수업 끝.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그럼 내가 진짜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서 가끔 이런 게 의미 부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기 1번 봐봐요. 준비됐어요? 거기 는영 보여요? 는영에다 밑줄 좀 쳐볼래? 그 다음 써봐요. X축. 네, X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나 한번 물어볼게.
너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풀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너희 그림 잘 그리니? 아, 진짜 그 그림 말고 그래프 잘 그리니? 그러면 내가 한번 보자. 1차 함수 잘 그려요.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근데 2차 함수에서부터 그거 알죠? 내가 편할 대로 그리는 거지. 정말 굴곡이 그것이 맞아? 라고 내가 반대로 그걸 반문해보면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살아있거나 굴곡이 있는 친구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구사할 수가 없는 거지. 컴퓨터로 그리지 않는 이상. 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 1번에 2번 문제처럼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을 그려가지고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그 친구는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넘겨서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귀찮지만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와의 교점을 x축과의 교점을 보자라는 게 우리의 해석이라는 거지. 이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자. 그럼 만약에 이게 괜찮아지고 보기에 끄덕여져? 하나도 안 했대. 왜? 이미 안 거거든. 여기. 이게 공부야.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 보기 2번 봐봐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쓱 눈으로 보시면 거기 다 뭐 나와? 오른쪽에 뭐 계산한 애들 막 쭉쭉쭉 적혀있죠? 상수함수면 남겨도 돼요. 그건 본인 스타일대로 남기시면 돼. 근데 나는 미지수가 아니면 싸그리 다 넘기기를 추천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기 2번도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아, 넘어가요. 그 다음에 02번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몰라요. 넘어가요. 다 필요 없어. 여기 있는 거 백날 읽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 어차피 당연한 소리를 구구절절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면 자, 오늘 뭐 할 거냐? 이거 할 겁니다. 익힘 01번 거기에 있는 거 풀어요 안 풀어? 나 거기 있는 거 안 풀 거야. 뭐 풀 거냐면 난 좀 밑에서 좀 그지 같은 거 좀 하나 풀어볼 겁니다. 그지 같은 것들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지 같은 게 그래도 하나 있네요. 690번 내가 좀 풀어볼게요. 문제 봐봐. 690번. 자,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중에서 그러면 내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690번 문제 풀 거야. 기본적인 거는 너희가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실 때나 풀어라.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그려낼 수 있냐를 보시는 거죠. 자, 960번 가겠습니다. 자, 690번이죠. 960번. 아까 그 내가 말했던 그 노벨 친구들 있지. 노벨 친구들 내일 온대.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떡하지? 찌라다. 지금 로그 방부등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삼각함수밖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할게요. 이렇게만 넘겼어. 자, 요게 우리의 첫 줄입니다. 쌤, 마이너스 K 넘어가네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센스야. 쌤, 제가 오른쪽에 마이너스 K가 있어요. 그러면 제발 K로만 풀어라. 너희 나중에 그거 부호 바꿔야 되고 하는 것까지 신경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한 첫 작업이니까 이건 요대로 보시는 게 맞겠고, 너가 나의 무슨 X, fx 뭐 하면 돼요? 그리는 0 넣고 2파이 넣고 막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계값 있지만 일단 한번 갈게요. 미분하고 가자.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사인 x 1, 2 사라지겠고, 그럼 x에 사인 x 0부터 2파이니까 넌 부호를 결정하는 인수가 아닙니다. 너가 결정을 해요. 근데 너도 결정을 하는데 0부터 중에 뭐 있어? 파이밖에 없잖아. 바뀌는 라고 하는 걸 대략 그려 파이에서 극된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이에서 극된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옆에 경계값 구하러 가겠습니다. 0을 넣으면 0이고요, 파이 넣으면 파이고요, 2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2파이입니다. 됐어. 자, 그림 그리자. 처음 보는 그래프인데요, 어떻게 그리죠? 라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찍고 떨어지면 되니. 쌤, 내가 저번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얘들아, 어차피 이런 거 부드러운 거 중요하잖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만 그어도 문제가 풀립니다.
직선으로 그어서 문제가 풀리는 걸 한번 경험해보면 너희 아마 여기 진짜 별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풀 거야. 그냥 막 진짜 대충 그릴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대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정수값의 합을 원하며, 자, 정수값의 합을 원하며. 자, 그럼 정수값의 합을 원하니까 천천히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여야 되니까, 자, 일단 맨 위에 이거 얼마야? 3.14 아니냐? 그치? 그럼 3은 교점 두 개, 2도 두 개, 1개도 두 개, 0도 두 개입니다. 0도 두 개예요. 놓치면 안 돼. 이 문제가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0하고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지. 개수를 물어봤었으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 어렵지 않죠? 참 그래. 수업을 하지만 수업을 했던 느낌. 그쵸? 수업을 했던 느낌. 자, 마플 개념팀 2번 볼거 2번 볼거 야, 이거 해석만 하고 우리 좀 쉬었다 할게. 자, 얘들아,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해도 문제가 풀려요. 근데 가끔 가다가 책이 이럴 때가 있어. 이렇게 해석해보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씨, 나는 하나밖에 모르는데. 물론 수능에선 걱정이 없죠. 왜? 수능은 답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마플리니미킴 02번 갈 건데, 나봐.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뭘 충분히 할 수 있냐? 자, 그려봐요. 쌤, 주어진 걸 그리는 건 개꿀이야. 맞아? 그치? 너잖아. 오른쪽에 있는 거 질문. 누구 값과 관계없이 이런 거 뭐라고 하냐? K값과 관계없이 누굴 지나? 0,0 지난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럼 0,0이라고 하는 데서 이 친구가 만나려면 접선 써야 되지. 그치? 그러면 다시 기울기가 0일 땐 안 만나지만 음수일 때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 K가 0보다 작다. 뭐 좀 했나 볼까? 시원하. 우리 이거 접점 얼마야? 1,2지. 이해요. 알려주지 않았어? 알려줬었어. 까먹었어? 기억하세요. 중요하댔잖아. 뭐? 여기서의 기울기 1, 여기서의 기울기 뭐? 원점 지날 때 2. 기울기가 2야. 야, 읽어봐. 뭐야? 2의 x제곱이지. 기울기가 뭐라고? 2라고. 야, 이거 기억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대놓고 주는 거야. 그럼 질문이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미 교점 몇 개야? 한 개지. 이거보다 더 커지면 교점 몇 개야? 두 개지. 문제에서 뭐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K값에 따라서 조사하렴.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일로 와요.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K값이 0이에요. 교점 몇 개입니까? 0이었죠. 올라가요. 어디까지? 2까지 올라가지. 그럼 0과 2 사이에서는 교점이 몇 개? 빵 개. 다시 실근이 몇 개? 빵 개. 2일 때랑 음수일 때는 교점 몇 개? 한 개. 2보다 클 때 몇 개? 아래로 블록이니까 두 개. 가 써져 있을 거야. 그럼 물어보자. 내가 뭐 미분했니 뭐했니? 기본함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함수는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기본함수는 알고 계셔야 돼. 기본함수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잘 나온다고 원래. 잘 나오는 거야. 잘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너무 좋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수업은 이게 아니었잖아. 내가 오늘 첫 번째 뭐 하래? 는 K의 꼴로 나누래. 아니, 만들래. 하자. 는 K의 꼴로 만들어. 그럼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돼? 양변을 X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대신에 전제가 하나 들어오지. X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너희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정도. 그렇죠.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fx라고 하고 미분합니다. 2의 x의 제곱에 2의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에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x 마이너스 1에 2의 x의 제곱에 누가 x의 제곱이 되겠고 이 친구가 부호를 결정하는 뭐라고 하니 인수라고 하자니 어디에서 뭘 가져요? 자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1에서 극소값을 갖지. 그럼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보시면 얼마나 나와? 2가 나오지. 그럼 2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됐나? 그럼 이 문제는 뭐 하시면 됩니까? 이거 계속해서 그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쌤 저렇게만 그으면 안 되는데 요거 쌤 저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음수인 영역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친구가 완벽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1,2 좋아요. 자 질문. 요놈의 식기가 나오자마자 나의 점근선 바로 뭐? 이게 저번 시간 거지? x는 0이죠. 맞습니까? x는 0이죠. 하나 더 있죠.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날아가고 날아가는데 너가 더 세게 날아가니까 그냥 무한대고요.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다항함수보다 지수함수가 더 세서 얘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0인데도 무한대분의 0인데 5죠.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가 0에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 게 중요해요. 왜? 내가 저렇게 해석을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이런 거잖아. 딱 봐도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 시험은 평행이 이동도 되고 굴곡도 변할 거고 뭐 얘네가 요 앞에만 2라도 달려있기라도 하면 어쨌든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메인 풀이는 당연히 오른쪽. 그래서 너희한테 그래프를 설명한 겁니다. 답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만 맛볼 수 없어. 너희도 맛봐야지. 693번 풀어보시죠.
나 해도 돼? 있겠지 좀. 네, 그래서 이 뭐라 그래? 미적분은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그냥 이 문제를 내도 학생들이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진짜. 학교 쌤이 배경 지식을 모르시지는 않는데 나름 너희를 좀 배려한다고 어려운 문제를 막 긁어서 다 낼 수가 없거든, 사실. 만약에 미적분 내신을 그렇게 내는 순간부터는 아마 너희가 한 장 반 정도 풀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갑자기. 그래서 학교 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실 겁니다. 693번. 갈까요? 다음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인 0에서 기울기가 1인 거? 변곡점이잖아. 알고 계셔야 된다. 1이에요. 알겠죠? 그럼 너에서는 얼마야? 마일이겠지. 당연한 거지? 그치?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긴 마일이겠지. 자, 그럼 얘들아, 문제에서 말하고 있잖아. 교점이 몇 개이길 원해? 3개이길 원하지.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순간 바로 교점 몇 개 돼? 3개 세팅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가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1보다 작고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이유는 여기까지 구멍이 빵빵 뚫렸어. 끝. 미분을 하지 않고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 이런 기본 그래프들을. 자, 그래서 하나 필기할게요. 어디? 0에서 이 기울기 얼마? 1이다. 근데 미분하면 당연해.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이건 1이잖아. 당연한 거야. y는 x 이렇게 그거나. 그리고 하나 포인트. 내가 변곡점 강조하지 않았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 그래프를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리는 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좋아요. 쉬었다 합시다. 진짜 몇이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어우, 우리 아파. 시간이 살아났어? 영어 가는 날 아니에요 오늘? 아니야? 안 갈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금요일에는 뭐 합니까? 아, 금요일엔 영어 가면 확통이 없으니까. 이런 배경 지식 잡아. 많이 잡아놔. 내가 나중에 쪽지 시험 봐가지고 외워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510쪽 한 번만. 510? 510? 아, 힘들어. 너무 어려워. 쌀국수 방정식이 뭐야? 뭐라고요? 책이 이상해. 인쇄 어려운 거. 너 왜 그렇게 되냐? 나 구겨버린 거 아니야? 종이가 좀 더 크잖아. 그러네. 뭐야? 신기해. 파본이야? 그런 거. 뭐야? 저 뭐야? 왜 저래? 저 몇 페이지인데? 510쪽. 510쪽? 근데 이게 뭐야? 뽑기 실패네. 아르키데메스. 아르키데메스. 팔자춤 방정식? 이게 뭐야? 뭐야 이거? 표창 모양의 방정식? 이게 뭐야? 선생님 왜 이렇게 이름을 그리는 얘들아, 근데 우리 사이클로이드는 공부할 겁니다. 사이클로이드? 사이클로이드 1번. 아. 사이클로이드는 해야 돼. 근데 사이클로이드가 왜 거기 가서 붙어있지? 어쨌든 쳐. 뭐야? 왜 좀 있으면 집에 와. 뭐라고? 한다고? 자, 들어가자.
이사원? 이사원 누구야? 힘들다. 너도 힘들지? 6시간 앉아있기.
빨리 끝내버립시다. 속도 감가 속도는 잘 못 따라오잖아. 유형은 적은데. 하고 지나자. 속도가 속도를 희란아 내가 인쇄를 안 해줬지. 있어. 아니 왜 너는 안한 거야? 아니 뭐야 못 나가겠네. 그렇죠? 그래. 방부등식에서는 하자. 원래 계획이 방부등식이었으니까. 근데 마지막. 사실 뭐 새로운 개념은 없고요. 기존에 알던 이론을 문제에 접목시키는 유형에 대한 풀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익힘 03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대신에 이걸 알고 계셔야지. 익힘 03을 얘들 아까 E의 X의 제곱하고 K의 X였잖아요. 그럼 이번엔 당연히 LNX랑 KX가 나오는 이 친구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똑같이. 자 한 번 더 갈게. 필기해 줄 테니까 기억해요. 1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대표점이라고 하는 친구에서의 이 접선은 기울기가 1입니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 여기 원점에서 쐈을 때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여기 2,1이어서 이 친구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알고 있어. 아까 그 지수함수의 1,2가 대칭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역시 이렇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역시 다 같은 문제고요. 오히려 뭐 그래프, 그러니까 기울기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답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익힘 3번은 안 풀고요. 익힘 4번으로 할 겁니다. 부등식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진짜 과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고요. x의 lnx 마이너스 x가 a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x의 lnx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친구를 저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당연히 왼쪽에 있는 친구를 fx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fx의 프라임을 바로 구하러 가겠습니다. lnx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lnx라고 하는 친구가 그려내면 우리 1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절편을 갖죠. 극소로 갔죠. 그럼 우리는 f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내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극소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디테일 별로 안 중요하겠죠? 얘들아 이게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랬어. 왜? 문제에서는 이 친구가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A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y는 A. 그럼 A의 최소값은 당연히 A의 최소값이 A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럼 A의 최대값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문제에서는 범위 물어보네요. 정답. 최대값 물어보면 마이 이렇게. 사실 다 너무 똑같은 문제라 여러분들이 하나만 풀어볼까요? 698번에 1번 하나 해보세요. 1번 698번에 1번 패티. 쌤 이거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치 그것도 있지. 한번 해볼까 그것도.
얘들아 혹시 이 문제로 내면은 너희 요거 잘 풀 수 있지? 빨간색으로 내면 아까 했었던 거지. 0,0이죠. 여기는 몇 콤마 몇이야? 1,1 했죠. 잘 봐. 나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 여기서 여기 빨간색이야. 빨간색의 정답은 정확하게 빨간색의 정답은 우리가 이 요 기울기를 지날 때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 기울기를 지날 때지. 그럼 항상 이 지수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a라고 하는 건 0보다 크되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답이었었겠지. 당연히 그렇지 맞지.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됐지. 질문이다. 이놈의 새끼 이름이 뭐야?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네. x 대신에 몇 x? 2x잖아. x축으로 몇 분의 몇 배? 2분의 1배지. 혹시 너희 기울기라고 하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맞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럼 x 증가량을 반폭으로 줄이면 기울기는 몇 배 되니? 2배. 그럼 이거의 원래 기울기가 얼마였어? 이거 원래 기울기가 2 아니었어? 2 아니었어? 그래서 그 문제 698번의 최대값을 그래서 답이 자연스럽게 몇 번? 4번. 끝. 이렇게 배경 지식 잘 잡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노란색도 혹시 까먹으셨으면 잘 정리하시고 요소 은근 많이 나오죠. 특히 미적분이라는 데서 이렇게 기울기를 이용할 때 잘 쓰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x 대신에 2x가 들어오면 x축으로 2분의 1이니까 이 친구가 1이 아니라 몇 콤마 몇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2분의 1 콤마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몇 배가 될 수밖에 없어서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698번을 보면서 하면서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서 급이 다를 거라니까 진짜. 아니 믿어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외워봐. 안 외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피부로 막 이렇게 막 와닿다 보면 갑자기 뭐야 당연한 거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 때까지 노출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쉽지 않다고 해서 말을 안 하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합니다. 알아볼 때까지 계속해서 노출 한번 시켜보면서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자, 다음 한 장 더. 여기까지 갖고 오나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05번 문제 읽어보시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문제 좀 풀어보고 가자. 좋다. 자, 문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자, 얘들아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게 원점을 지나는 그 두 직선 사이에 박혀 있었으면 좋겠대. 자, 질문입니다. 지수함수는 위로 블록이요? 아래로 블록이요? 아래로 블록이란 말이야. 그럼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맨날 말하잖아. 아래로 블록은 그 선분보다 밑에 그려지는 놈을 아래로 블록이라고 한다고 원래. 자, 그러면 우리 05번 문제를 풀어낼 때 1에서부터 x가 2까지라고만 잡혀 있으면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지. 이렇게 쭉 그려요. y는 2의 x의 제곱을 그리고 근데 우리가 1일 때 2가 되겠고 2일 때 2의 제곱이 되는데 물론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준 거지. 맞지? 근데 그것도 알지. 이제 하도 많이 푸니까 이제 문제도 좀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원점에서 이렇게 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중요한 건 이거지. 이 파란색 그래프는 왼쪽으로 와도 y는 얘가 알파 x인가? 알파 x라고 하는 층으로 이렇게 잡으면 알파 x보단 요놈 시키면 무조건 위잖아. 그럼 알파라고 하는 거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여기 딱 놓일 때겠지. 그럼 알파라고 하는 층은 이렇게 되겠네 무조건 최대값이. 그치? 뭐 양수라고 잡아놓을게요. 문제에서 양수라고 잡아주지 않았을까? 알파를? 그런 말 없네요.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이렇게만 잡아야겠다. 어떻게? 이렇게만 잡아야겠다. 그쵸? 그쵸? 음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음수가 돼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래프는 나한테 요거밖에 없어. 노란색, 빨간색. 요거밖에 없어. 어차피 나한테 그래프가. 빨간색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요놈 시키보다 어디 그려져야 돼? 위에 그려져야 되잖아. 그러면 그치? 지금 그래프가 별로 아래로 볼록처럼 안 그려져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기울다가 이 친구 위로 그려져도 이 친구가 무조건 아래에 있을 거라고. 이게 아래로 볼록의 특징이라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가장 작아지면 누가 됩니까? 2분의 바보 이 제곱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2의 제곱이 된다고 정확하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이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너 최소에서 최대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장 작은 값에서 개 큰 값을 빼야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작은 누구에서? 2분의 1, 2의 제곱에서 1을 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도 풀 수 있어. 양변을 뭐로 나눠서 x로 나눠서도 풀 수 있는데 지금은 기하학적으로 계속해서 기울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서도 그래프로 두 번째 풀이를 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수업을 날것 다 나갔어요. 자, 그러면 몇 개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감흥이 없어. 앞으로 와요. 최대치에서 하자. 재미가 없어. 자, 그러면 요거 좀 풀려보겠습니다. 어디로 구하시냐? 338페이지로 오시고요. 세 개만 풀고 집에 가자. 660번 하나, 661번 하나. 저것들은 다 그래프를 알지 않을까? 이거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 얘만 하자. 660번, 661번. 두 개 큐. 12번. 다녀오세요.